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얘기는 연속의 방정식을 이해를 했고, 초당 플러스의 컨셉으로 얘기했죠. 초당 몇 개가 지나가느냐를 이용해서 임의의 실리콘 소재 전류가 흐른다라고 할 때 들어가는 전류, 나가는 전류는 연속인데 그 사이에도 컨비네이션 제너레이션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연속의 방정식을 세웠습니다. 그 연속의 방정식을 바탕으로 어, 오늘은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어떻게 확산되어 가는지에 대한 얘기를 어,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죠. 이게 왜 뜬금없이 연속의 방정식에서 소스 캐리어, 뭐 다수 캐리어는 왜 얘기도 안 하고 소스 캐리어만 얘기를 하고 또 드리프트는 어디로 팔아먹고 디퓨전만 얘기하고 있습니까? 뭐 이런 답답함을 미리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이런 P형과 N형을 붙였을 때 P형에 있던 홀이 플러스 전압이니까요. 네, 플러스 전압을 띤 홀이 이쪽으로 넘어온 다음에 쭉 이동하는 요 과정, 네, 요 과정을 설명하는 게 소스 캐리어, N형 반도체 안에 있는 소스 캐리어인 H 플러스 홀이 요 내부에는 전압차가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저항이 있고 여기도 저항이 있고 여기도 저항이 있는데요. 요 녀석이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굉장히 큽니다. 한 1메가옴 정도 된다고 하면 얘는 1옴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전압을 1볼트를 걸더라도 여기 H 플러스가 확산해 그러니까 N형 반도체 안을 이동해 가는 그 과정은 전압차가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일렉트릭 필드가 없을 겁니다. 전압차가 있어야 전기장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이 내부는 오로지 확산밖에 움직임이 없습니다. 왜 확산이냐? H 플러스가 이쪽으로 넘어오는 순간 네, N형 반도체의 이 P형 가까이 있는 이쪽 왼편 영역은 그 접지 라인하고 붙어 있는 오른쪽 영역하고 비교했을 때 이 1번 영역에 상대적으로 2번보다 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홀이 많고 쪽이 적기 때문에 많은 데서 적은 쪽으로 농도 차에 의해서 홀이 이동하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수학적인 식을 동원해서 홀이 이동해 가는지를 상세하게 다룰 건데 그때 필요한 게 연속의 방정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N형 반도체에 이미 아주 작은 부피 하나 내가 파란색으로 칠한 요 영역에 들어가는 홀이 있고 나가는 홀이 있을 거고 그 사이에서 리컨비네이션 제너레이션이 같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그 상황 지난 시간에 공부한 연속의 방정식을 공부할 때 그 상황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다만 다른 것은 이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이 인피니테시멀한 작은 볼륨 안에 외부의 전기장은 현재 없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스 캐리어 확산 방정식을 데리베이션 유도하는 슬라이드를 보면 몇 가지 가정을 넣습니다. 그 가정이 이 방금 전에 설명한 PN 접합, 네, 이 N형 반도체 안에 H 플러스가 이동하는 그 프로세스 자체를 좀 모사하기 위해서 그 환경, N형 반도체 안에 그 환경을 그대로 끌어오고 싶어서 이런 가정을 넣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정이 전기장이 매우 작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N형 반도체 안에서 소스 캐리어인 홀의 전류 밀도를 계산하면 앞에서 공부한 대로 JP 드리프트와 JP 디퓨전의 합으로 표현돼야 마땅한데 이 JP 드리프트를 0으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앞에서 공부한 대로 시그마 역할을 하는 Q 뮤 PP랑 그다음에 전기장 E가 있는데 이 전기장이 0이 되니까 뭐 앞에 뭘 곱하든 0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 뒤에 남아있는 JP 디퓨전 성분만 그대로 근사해서 남아서 이 성분을 가지고 P와 N을 붙여서 만든 다이오드의 전류의 흐름을 설명하는 어, 하나의 컴포넌트 부분일 뿐입니다. 뭐 홀이 전류를 흘리는 전체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전자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JP에 대해서 쓸 수 있게 됩니다. 동일한 이치로요. 그럼 JN은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JN은. 요거는 P형 반도체 안에서 소수 캐리어 N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PN 접합 다이오드를 다시 그려보면 이쪽에 플러스 전하를 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가 여기 플러스 전극을 향해서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쪽에 전자가 득실득실 할 거고 많겠죠. 네, 이쪽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곡선이 일어날 겁니다. 결국은 P형 반도체 내에 전자가 이렇게 이동해 가는 상황입니다. 초록색으로 그린 이 상황이나 여기서 P형 반도체에 있던
홀이 N형으로 넘어와서요. 이쪽이 0볼트니까 상대적인 음의 정극이니까 이렇게 이동해가는 N형 반도체 안의 홀의 움직임이다. P형 반도체 안의 전자의 움직임이다. 굉장히 가운데를 중심으로 대칭적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형 머티리얼 안에 소스 캐리어인 전자가 얼마나 전류를 흘리느냐 역시 JN 드리프트와 JN 디퓨전이 있을 텐데 전기장이 거의 없다라고 가정할 겁니다. 즉, 이 P형 영역 안에서도 역시 전압차는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 공부하게 되겠지만 이 가운데 영역이 저항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 지워버리면 남는 거는 이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 농도차에 의해서 P형 반도체 안에 소수 캐리어인 전자가 어떻게 이동하느냐 농도차에 의해서 디퓨전 커런트 계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가정만 하면 사실 끝나는 건 아닙니다. 몇 가지 단순한 가정을 또 할 겁니다. 첫째는 우리가 지금 P형이건 N형이건 요 도핑 자체가 유니폼하게 도핑됐다라고 가정할 겁니다. 아마 이번 한 학기 동안 하는 강의 내내 별다른 말이 없으면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다 유니폼하게 도핑됐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 반도체에서 반도체 공장에서 만드는 제조된 칩들을 보면 P형과 N형이 유니폼하게 도핑된 영역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부러 유니폼하지 않게 하는 영역들도 있습니다. 일단 우리 수업은 유니폼한 것만 하겠습니다. 그 말은 평형 상태일 때 전자나 홀의 농도는 위치 X하고 무관하다라는 가정을 할 겁니다. 세 번째는 이것도 앞서 공부했던 컨셉이죠. 로레벨 인젝션. 이 얘기도 사실은 PN 다이오드를 예를 들어서 설명했었습니다. P에 있던 홀이 N형으로 들어왔을 때 N형 반도체 안에 원래 있던 전자가 있을 거고 들어온 홀이 있는데 들어온 홀 때문에 원래 있던 전자의 농도가 영향을 안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다수 캐리어 입장에서는 다수 캐리어의 농도가 들어온 홀 때문에 여기 뭐 리컴비네이션 일어나서 이 전자가 막 줄어드는 이런 일은 안 일어날 정도로 미미하게 홀이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가정입니다. 그게 낮은 수준으로 주입 P에서 N으로 들어온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게 도미넌트하고 지배적인 상황이다를 어썸션 할 겁니다. 이 세 가지 어썸션을 바탕으로 지난 시간에 공부한 연속의 방정식을 이제는 소스 캐리어가 어떻게 확산되어 가는지에 대한 현상을 설명하는 방정식으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면 연속의 방정식을 가지고 출발을 할 건데 무슨 방정식을 세울 거냐면 일렉트론에 대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Pn이 있으면 여기다가 플러스 전압을 가해서 여기 있던 전자가 이쪽으로 넘어오면 전자가 어떻게 이렇게 확산되어서 갈까요? 요 상황, 요런 운동을 어떻게 방정식 한 줄로 딱 쓸 수 있을까? 그 얘기인데요. 요 식은 갑자기 뭐 보니까 깜짝 놀랄 수 있겠지만 지난 시간에 유도했던 연속의 방정식에 있는 고식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네, 이걸 전자의 농도고 이제 이 평형 상태가 아니죠. 지금 전압이 외부에서 플러스 인가가 되어서 전자가 이렇게 넘어온 거니까 그러면 전자의 농도 평형이 아닐 때랑 평형일 때랑 이 둘의 차이를 이렇게 쓰기로 했죠. excess electron concentration. 근데 이제 N이 관심이 있으니까 N은 그러면 원래 평형 상태 대비 외부에서 전압을 인가해서 얼마나 변했는지 모르지만 excess electron concentration만큼 변했다고 하면 N 자리에다가 평형 상태의 전자 농도에다가 변화된 양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우변으로 가서 여기 JNX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방금 전에 했잖아요. JNX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 디퓨전 성분만 남아있는 환경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JN은 QDN 라운드 X 분의 라운드 N인데 N 자리에 그냥 다시 좌변에 했던 이 일을 그대로 한번 반복한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줄에서 연속의 방정식에서 이제 소수 캐리어의 확산 방정식으로 넘어왔어요. 두 번째 식으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식에서 세 번째 식 줄로 내려갈 때 뭔가 좀 없앨 게 없나 하고 쳐다보면 낙산 거 지우면 이걸 보면 평형 상태일 때 전자 농도는 시간에 따라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인데 안 바뀌겠죠. 시간이 흐르더라도 평형 상태의 전자 농도 그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조를 할 때 도핑을 어떻게 하느냐에 의해서 이미 결정된 팩터이기 때문에 미분하면 그냥 이게 없어져요. 얘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온 거고요. 그 다음은 뭐 Q하고 Q 있으니까 이게 상수니까 미분 밖으로 나가면 될 거고요. 얘도 상수잖아요. 나가고.
이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건데 x에 또 미분하네? 두 번 미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두 번 미분한 걸 쓰고 요건데 얘는 그럼 x에 대해서 변화가 있느냐? 아까 얘기했죠. 유니폼하게 도핑할 거라고요. 그래서 x 위치에 따라 평형 상태 전자농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 미분하면 0이에요. 얘도 날리면 돼요. 남는 건 델타 n입니다. 그래서 델타 n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고 아까 뒤에는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 뒤에 방들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이렇게 딱 쓰고 나면 세 번째 줄을 쳐다보면 델타 n이 뭐지? 평형 상태 대비 안 평형일 때 P형과 N형을 붙였을 때 양단에 전압을 줬다는 건 평형을 깼다라는 거. 한 몇 주 전에 강의한 거 보면 더멀 이퀄리브리움 그 강의 노트를 보면 이퀄리브리움의 정의가 나옵니다. 온도 빼고 전부 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힘은 0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기장이 0이다라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배터리 안 끼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미 배터리를 껴가지고 전자의 농도를 바꾼 겁니다. 이렇게 바뀐 전자의 농도, excess electron concentration이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수학으로 따져보면 예를 들어 함수값 g가 있는데 이거는 x와 y의 두 개의 변수로 표현되는 함수입니다. 이 g를 y에 대해서 미분을 한 거는 k 상수라고 합시다. d라고 바꿔요. 똑같이 d에다가 이 g를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거에다가 뒤에 뭐 g 더하기 3 뭐 이런 식의 미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함수값 g를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독립 변수들로 한 번 미분 또는 두 번 미분된 형태로 표현된 이런 걸 이제 second order differential equation. 문제는 얘는 독립 변수가 두 개인데 각각 미분을 어디다 얼마나 했는 이 변수가 다른 거기 때문에 엄밀히 이제 partial 편미분 방정식을 한 겁니다.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인데 이걸 편 이게 세컨 오더라서 미분 방정식 뭐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게 편미방입니다.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푸느냐는 2학기 때 공학 수학을 통해서 더 상세하게 좀 체계적으로 미분 방정식의 세계에 빠져들면 됩니다. 고등학교에 따라서 이 미분 방정식 일부 학습한 학생들도 있겠지만 아무것도 몰라도 들을 수 있게 아마 2학기 때 진행될 겁니다. 겁내지 말고. 그러면 이렇게 생겨 있는 이 방정식을 풀어서 따라서 델타에는 하고 답 쓰면 됩니다. 풀 줄 몰라서 문제인 거죠. 지금 현상을 수학이라는 도구를 써서 표현해낸 건 맞습니다. 더 진도를 나가기 전에 잠깐 여기서 이제 노테이션입니다. 이게 이제 마이너리티 캐리어라는 단어를 지금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어서 다 알고 있지만 소스 캐리어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조금 전에 유도한 요식 있죠. 요게요. 야, 이 전자가 그 N형 반도체의 전자 농도예요. P형 반도체의 전자 농도예요. 말을 안 하면 사실 알아듣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슬라이드 기준으로 뒤에 나오는 델타 N, 델타 P에서 반드시 서브스크립트 첨자를 넣을 겁니다. 그래서 첨자의 의미가 뭡니까? 첨자로 N과 P, 첨자라는 게 밑에 쓰는 거잖아요. N 밑에 P를 써. 이 의미가 뭡니까? 명확하게 드러나게 표시하는 겁니다. N형인지 P형 물질인지 그러니까 소재를 나타내는 뜻입니다. 그래서 N 서브 P라고 쓰면 P형 반도체 안에 전자의 농도 N입니다. NP는 대문 스몰 N이 있으니까 일렉트론 컨센트레이션 맞아요. 근데 우리 뭐 어떻게 나왔더라? 이거 P예요, P. P 타입 머티리얼의 전자 농도입니다. 그럼 P 서브 N으로 쓰면 이건 뭐냐? P니까 홀 농도예요. 근데 그 서브스크립트로 N이 있으니까 N형 물질 아닙니다. 그래서 P 서브 N, N 서브 P 이렇게 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전 슬라이드에서 공부한 게 얘잖아요. P형 반도체 안의 전자농도. 그래서 앞에 있던 이퀘이션에서요. 요 P만 이렇게 하나씩 더 쓴 겁니다. 거꾸로 만약에 우리가 N형 반도체 안에서 홀을 했으면 아마 이렇게 썼겠죠. 네. 여기서 N 대신 P, P 대신 N 이렇게 바꿔서 네. 다 바뀐 겁니다. 이 대칭이라서 다 바뀐 대신. 나머지는 그대로고요. 그래서 표기 방법이니까 익숙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아까 전에 어디 갔냐? 요거
이제 P라고 쓰면 되겠죠. 이렇게. 요 식을 풀기 위해서 되게 많은 어려움들이 필요한데 요 뒤에 슬라이드로 와서 몇 가지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풀 겁니다. 첫 번째가 바로 요건데 요거를 우리가 제일 많이 쓸 겁니다. 이게 이름이 steady states라고 이름 붙어져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DC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게 전압 중에 DC 전압, 그다음 교류 전압, AC 전압, DC 전압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이 DC 전압은 시간에 따라 이걸 타임이라고 놓으면 전압을 측정해 보면 전압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디렉 커런트의 줄임말인데 DC 전압이다, DC 볼티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DC 전압은요 시간에 따라서 미분을 해버리면 0이 나오죠. DC 전압이라는 건 다른 말로 꾸준한 일정한 힘을 가해서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자동차로 따지면 경부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h로 속도를 유지하면서 달리는 게 스테디 스테이트하고 상태의 운동을 나타내는 거죠. 똑같은 이치로 조금 전에 공부한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퓨전 이케이션에서 요거 공부했죠. 좌변이죠. 요 텀을 보면 이거 좌변입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요거예요. 좌변. 좌변을 이꼴 0이라고 쓰고 싶으면 어떤 가정을 넣으면 되냐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상황은 steady state라고 합시다 하면 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시간에 따라서 뭔가 상태가 바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평형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퀄리브리움하고 steady state는 달라요, 개념이. 이퀄리브리움은 no external force입니다. 외부에서 그 어떤 에너지도 공급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steady state는 yes입니다. yes, there is external force입니다. external force가 있는데 문제는 이 힘이 일정하게 꾸준하게 공급이 되어서 어떤 변화, 특히 시간에 대한 컨셉이거든요. 시간에 따라서 스테디하기 때문에 어떤 변화량을 시간에 따라 미분을 하면 0이 된다라는 가정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 전자공학에서 뭡니까? DC 전압인가 한 겁니다. 그러면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서 PN으로 붙여서 만든 뭐 전자부품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내가 전압을 가했는데 이게 DC 전압이면 이거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에 놓여 있는 PN 접합 다이오드입니다. 이때 여기 있던 전자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디퓨전 되어서 가는 요 상황을 P형 반도체 안에서 설명할 때 스테디 스테이트니까 요거 설명하는 방정식은 요 소수 캐리어 확산 방정식이 이렇게 생긴 건데 좌변을 그냥 이꼴 0 두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DC 전압값. 나중에 뒤로 넘어가서 PN 다이오드의 DC 캐릭터리스틱을 공부할 겁니다. DC 특성. 그러니까 내가 V DC 값을 줬을 때 전류 DC 값이 얼마나 나옵니까? 이 관계를 풀 겁니다. 이걸 풀어낼 때 이 소수 캐리어 확산 방정식을 쓸 건데 정말 반갑게도 좌변이 0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죠? 좌변이 0이 되는 걸 썼습니다. 뒤에 있는 거는 좀 이따 설명합시다. 좌변이 0이 되니까요. 한번 예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여기는 좀 다른 예를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이거는 봅시다. 책에 있는 거니까. 특별한 경우랍니다. 맞습니다. 이런 경우는 D램이나 낸드나 뭐 CPU, GPU, AP에서 이런 거 볼 일이 없습니다. 아마 옵토 일렉트로닉스 쪽이나 뭐 그런 데서나 볼 수 있는 예제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은 뭐 상황을 살펴봅시다. 일정한, 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일정한 소스 캐리어, 홀이라고 했으니까 N형 반도체를 기준으로 이게 N형입니다. 별말 안 해도. 소스 캐리어인 홀이 주입이 됐대요. X 이퀄 0인데 이게 표면입니다. N형 반도체의 표면을 X 이퀄 0이라 잡고 표면 안의 방향을 플러스 X라 잡았습니다. 이때 일정하게 소스 캐리어가 주입, 인젝션 된다라고 했는데 그 주입을 어떻게 하냐면 빛을 쏴줄 겁니다. 빛을 쏴서 여기서 홀이 계속 생성, 제너레이션 됩니다. 근데 사실 생성되는 게 어려운 말로 스킨 뎁스라고도 하는데 제가 빛이 사실 안으로 들어가야 흡수가 되는 층이 존재하는데 여기 문제에서는 그냥 x 이퀄 0에서만 빛이 흡수된다라는 이상적인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x가 0보다 큰 곳에서는 빛의 흡수가 없다라는 말도 안 되는 가정을 합니다. 현실과는 다른 가정이지만 이 조금 전에 배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런 가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P형, N형으로 해서 P에다가 양의 전압을 가해서 P에 있던 홀이 N형으로 인젝션 되는 상황을 설명을 했는데 비에르 선생님 책에서는 빛을 이용해서 이렇게 홀이 N형 반도체 안으로 지금 주입되어서 들어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DC 잔압을 가해서 스테디하게 들어온다라고 했는데 이 예전 문제는 빛을 이용해서 스테디하게 꾸준하게 H 플러스가 지금 N형 실리콘 안에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가정을 줍니다. 그런 상황에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그래서 이 N형 반도체 안에 이 X에 대한 함수로 어떻게 바뀌는데 N형 반도체 안에서 홀 농도가 얼마나 바뀌어 있는데 그거 한번 풀어봐 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답을 컨닝을 하러 가보면 풀었죠. 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풀었지? 일단은 풀기 위해서 여기 있던 H 플러스 이렇게 확산되어서 갈 겁니다. 그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이케이션은 연속의 방정식에서부터 유래된 소스캐리어 확산 방정식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근데 좌변이 0이죠. 왜냐하면 스테디 스테이트니까 0을 쓴 겁니다. 자, 이제 이거 풀면 됩니다. 뭐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식이 그냥 델타 PN을 Y라고 하고 Y는 X에 대한 함수라고 하면 Y를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고 뭐 상수 곱하고 뭐 더하고 나면 0, 뭐 이런 거 푸는 겁니다. 아직 미분 방정식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도 이 정도는 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두 번 미분해서 뭔가 앞에 뒤로 뭐 곱해가지고 더해가지고 0이 나와야 돼요. 여기 요 하나 빼면 어때요? Y. 네. 요것도 Y죠. 두 번 미분한 거랑 자기 자신이랑 하여튼 뭐 더하건 빼건 이꼴 0이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형태의 y 이 함수는 무슨 모양일까를 고등학교 때 배운 지식만 가지고 상상해 보면 딱 하나 떠오릅니다. y가 엑스포넨셜 x이면 가능한 얘기입니다. 물론 sin x도 가능하긴 하겠네요. 근데 엑스포넨셜 x 얘는 사실은 사인과 코사인의 합으로도 표현이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일단은 엑스포넨셜로 합시다. 대충 저 정도의 답이 나올 거라고 짐작은 하고 네, 풀어봅시다. 그래서 요 다음 줄로 갈 때는 그 두 번 미분한 거에 대해서 그냥 식 정리한 겁니다. 요 두 번째 있는 확률로 넘기고 D도 넘겨가지고 예쁘게 쓴 겁니다. 이렇게 쓰고 났을 때 요 밑에 있는 거를 단위를 생각해 보면 디퓨전 컨스턴트는 앞에서 공부하기를 100cm 나누기 초였습니다. 뒤에 여기 타우는 라이프 타임이니까 시간입니다. 하고 봤더니 거리의 제곱이죠. 그래서 거리의 제곱이라는 심볼을 들고 와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뭐지? 뒤에서 이제 한 번 더 배우겠지만 일단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것부터 암기를 합시다. 디퓨전 거리를 의미합니다. LP인데 이제 홀이라서 홀의 디퓨전 랭스입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간단히만 언급하면 디퓨전 랭스의 정의는 어, 디퓨전 현상에 의해서 H 플러스가 이동해 갈 때 중간에 리컴비네이션 제너레이션 없이 이동해 가는 최소한의 거리가 아니라 평균 거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간이 평균 시간이 들어있습니다. 이 평균 시간이 라이프 타임이었죠. 지난 시간에 공부한 대로. 그래서 평균적으로 얼마나 살아있느냐, 리컴비네이션 되지 않고 살아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 다 N형 반도체 안에서 얘기입니다. N형 반도체 안에서 소스캐리어 H 플러스가 얼마나 오랫동안 죽지 않고 살아서 버티면서 이동할 수 있는 평균 이동 거리입니다. 이렇게 정의할 겁니다. 일단 정의니까 받아주고 저 의미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곱씹어봅시다. 이게 PN 다이오드 공부할 때도 대단히 중요한 컨셉입니다. 다이오드가 왜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릅니까? 여러 얘기들이 나올 때 디퓨전 랭스의 컨셉도 들고 와야 됩니다. 일단 요 정도 하고 여기 있는 요 라인에서 뒤로 넘어가서 이걸 풀어봅시다. 이 식을 뒤로 슉 넘어오면 방금 봤던 그 식입니다. 요걸 풀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풀지? 아까 말한 대로 뭐 이걸 y라고 생각을 하면 두 번 미분해서 자기 자신의 모양이 나오는 거니까 아마 엑스포넨셜의 x승일 겁니다. 근데 이제 요 LP 제곱을 감안해야 되니까 미분 뭐 분의 LP면 한 번 미분하면 LP 나가고 또 미분하면 LP 한 번 더 나가니까 LP 제곱분의 1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것만 있을 거냐? 그렇진 않아요. 마이너스 x를 붙여도 이것도 미분하고 또 미분하면 마이너스 두 번 튀어나가서 LP 제곱분의 1이 나와요. 두 개를 합한 것도 이 전체를 또 미분 한 번 하고 또 미분하면 여전히 자기 자신의 모양이 나옵니다. 이런 건 이제 리니어 선형 결합이라고 표현하는데 나중에 또 이런 걸 이제 베이시스라고 합니다. 공학 수학에서는. 그래서 이건 세컨
투디멘저널한 뭐 벡터 공간 안에서 두 개의 베이시스를 찾아서 솔루션을 찾는 과정인데 일단 뭐 그런 어려운 수학 용어는 내비두고 그냥 직관에 의해서 두 번 미분해서 자기 자신 나오는 거는 딱 이 형태입니다. 이거 뒤에 뭔가를 더 붙일 만한 거는 아마 앉아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해가 이렇게 된다라고 씁니다. 여기서 A와 B는 그냥 임의의 상수입니다. 이제 A하고 B만 찾으면 답을 찾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여기 답을 찾으면 여기 떡 하고 나옵니다. 이거 A 없어져야 될 거예요. 잘 못할 거예요. 답을 어떻게 찾는지 보면 어, 이 경계 조건을 씁니다. 경계라는 컨셉은 지금 앞에 예전 문제 그림을 보면 어떤 이벤트가 일어날 때 경계가 되는 지점이 여기죠. x 이퀄 0. 그다음 또 하나의 경계가 저기 x 이퀄 무한대에서의 경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올 건데 첫 번째가 x 이퀄 0일 때 값을 찾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x 이퀄 0일 때 N형 반도체 안에 홀 농도가 얼마나 변했느냐는 앞에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요렇게요. x 이퀄 0일 때 N형 반도체 안에 홀의 excess concentration은 요렇게 그냥 씁시다 하고 요거 그냥 상수예요. 왜냐하면 여기 컨스턴트하게 인젝션 된다고 해서 컨스턴트하게 썼습니다. 이게 델타 PN 낫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상수입니다. 표시는 변수 같지만 이건 상수예요. 상수. 그래서 숫자로 줬습니다. 요거 바운더리 컨디션 경계 조건 한 개 찾았고요. 그 다음 x가 무한대일 때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앞으로 돌아가서 여기 홀이 들어와서 이렇게 확산되어 가는데 네가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한번 무한대까지 봐라. 그럼 이게 야 N형 실리콘인데 N형 실리콘의 홀이 무한히 이동하다 보면 언젠가는 전지하고 만나서 재결합돼서 너 없어질 거 아니냐. 결국은 무한대 장소에 오면 N형 반도체가 원래 가지고 있던 평형 상태의 홀의 농도에 근접해 갈 겁니다. 여기에 홀의 농도가 예컨대 10의 18승이지만 뭐 이게 N형 반도체라서 도너를 10에 15승 줬다. 그러면 N 낫이 10에 15승이죠. 그럼 P 낫은 몇 섹션으로 쓰면 10에 5승이에요. 10에 5승이야. 표면에서는 10에 18승이지만 언젠가는 이렇게 돌아오면 10에 5승을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N형 실리콘 안에 득실득실한 전자랑 홀이 만나서 다 없어질 테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평형에 도달하게 된다는 건 P와 평형일 때의 값의 차이가 없다는 거니까 이게 델타 PN이고 이게 어디죠? X 이꼴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계 조건을 찾아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썼네요. 이렇게 하나 있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두 개의 경계 조건을 이용해서 모르는 변수 A와 B를 찾아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찾아내 봅시다. 먼저 X 자리에 무한대를 넣으면 이 좌변은 0입니다. 우변에 가서 여기 무한대 넣고 여기도 무한대 넣어요. 뭐가 된지 몰라도 하여튼 우변은 0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좌변이 0이니까요. 근데 우변을 가만히 살펴보면 죽었다 깨어나도 0이 안 되는 게 요놈이에요. 이거 무한대 넣어버리면 엑스포넨셜에 무한대면 그냥 무한대예요. 근데 다행히도 앞에 B가 있죠. 뭔가를 곱해서 얘를 0으로 보내야 돼요. 유일한 방법은 B가 0이면 됩니다. A는 못 찾아요. 왜냐하면 얘가 여기 무한대 들어가면 엑스포넨셜에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얘가 0으로 가요. 그러니까 A가 뭐가 되든 둘 곱하면 0으로 가기 때문에 A는 아직 못 찾았어요. 하지만 요 경계 조건을 쓰면 B가 0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한 개 해결했습니다. 두 번째 조건 이것도 찾아둔 거 이거 가지고 일단 B가 0이니까 잘 됐다. 지우고 합시다. B 0이 확실하니까 지우고 여기 A만 찾으면 돼요. 여기 X에 0을 넣잖아요. 여기 0을 넣으면 요 좌변이 뭐 변수처럼 쓰지만 그냥 상수래요. 다 PN 나시고 A는 모르겠고 그다음에 X에 여기 0을 넣으면 엑스포넨셜의 0승이면 이거 1이죠. A 곱하기 1이니까 A죠. A네. 그래서 답 A는 요거예요. 상수 찾았어요. 자, 이걸 가지고 원래 식에다가 A와 B를 대입하면 요런 A는 오탑니다. 이런 예쁜 식이 나옵니다. 이거를 옆에 우측에 그래프로 그린 겁니다. 이게 델타 PN을 X에 대해서 쓴 건데 여기서는 X축을 X라 두지 않고요. X를 LP로 노멀라이제이션 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기 1이라는 의미는 여기 LP, 2라는 건 2 곱하기 LP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의미가 디퓨전 랭스의 1배, 2배, 3배, 4배, 5배, 6배입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N형 반도체 안에 소스캐리어인 홀이 리컴비네이션 되지 않고 평균적으로 이동하는 거리를 정수배 형태로 그냥 X축을 그린 겁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있는 식을 그려보면 Y는
something exponential 마이너스 kx의 형태입니다. 뭔가 감소하는 형태죠. 고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출발은 x 이퀄 0을 넣으면 전체가 1이니까 델타 pn 낫에서 출발해서 쭉 지수함수적으로 가파르게 감소하는 형태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때 원 디퓨전 랭스 여기 x 자리에 lp를 넣으면 의미가 나옵니다. 델타 pn 낫 초기 농도의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1승 배만큼입니다. 그래서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1승이 한 0.67 정도 나와요. 대략 한 70% 정도. 그래서 뭔가 기존 대비 70%가 안녕히 가세요 날아가는데 원 디퓨전 랭스가 소모된 겁니다. 즉 1 디퓨전 랭스만큼 홀들이 이동하면서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하고 재결합했는데 10마리 중에 7마리는 전사하시고 3마리만 남았습니다. 그 다음 또 원 디퓨전 랭스를 가면 아마 또 70% 날아갑니다. 그럼 3마리 남은 거에 0.7이니까 그냥 저기 한 마리 남을 거. 그 계속 가겠죠. 이러면서 이제 이 감소량이 기하급수적으로 팍팍팍 줄어든다라는 얘기입니다. 무한대로 가면 결국 0에 수렴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시간이 좀 상당히 지난 것 같아요. 좀 어렵죠. 20분 되면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멈추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디퓨전 랭스를 한번 직접 예제 문제를 들고 와서 좀 풀어보는 문제로 가봅시다. 이 책에 있는 문제고요. 일단 아까 전에 잠깐 의미를 설명을 했는데 여기 한 번 더 명확히 하고 이제 넘어갑시다. 이게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퓨전 랭스라고 앞에서 이게 미분 방정식을 풀 때 LP나 LN을 뭐 루트 dp분의 dp 곱하기 타우 p, LN은 루트 dn 곱하기 타우 n 뭐 이렇게 썼는데요. 이 의미가 뭡니까? 단위가 길이가 나오는 건 알겠는데 수학적으로 좌변우변을 맞추려면 이래야 되니까 그 의미가 뭡니까? 근데 여기 이 LPLN이 의미하는 바는 요걸 나타낸대요. 아까 설명했죠. 평균거리. 근데 어떤 거리냐면 소수 캐리어예요. 이게 다수 캐리어 아니에요. 소수 캐리어가 확산해 간대요. 어디를요? 오조르트 캐리어가 무지막지하게 많은 바닷속을 헤엄쳐서 나갈 때 확산되어 갈 수 있는 핸디퓨즈죠. 확산되어 갈 수 있는 어떤 특정 소수 캐리어의 이동 거리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소수 캐리어들을 다 확인해 보니 평균적으로 이만큼 가더라 하는 컨셉입니다. 여기 나오죠. 뭐 되기 전까지 디퓨즈 하느냐, 이게 하기 전까지입니다. 재결합되기 전까지 다수 캐리어, 그러니까 뭐 N형 반도체가 있으면 여기에 홀이 이렇게 확산되어 갈 때 그 평균적인 거리가 바로 LP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물론 여기 N형 반도체 안에서 LN을 정의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헷갈리죠. LN이 N이 고 LP 또 N이면 이거 어떻게 정해져 해서 책에 따라 LP인데 여기다 뭐 N타입 이렇게 써주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이런 표시가 없이 그냥 LP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건 소수 캐리어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N형 반도체 안에서 홀의 디퓨전 랭스다라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빨리 얘기하면 시험 문제 별 말이 없으면 LP는 홀 디퓨전 랭스 in the N-type material입니다. 됐죠? LN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문제에 따라서 이게 P형, N형을 붙였는데 요 안에 있는 H 플러스 전자가 있을 텐데 얘가 가지는 디퓨전 랭스를 LP, 얘를 LN이라 합시다 하면 명확하게 이걸 뭐 P타입 이렇게 짝대기 긋고 표시해줘야 여기 N형 반도체에 있는 소수 캐리어인 홀의 LP 이거하고 여기 있는 ELP하고 서로 달라요. 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분을 명확히 하긴 해야 됩니다. 첨자나 설명으로 또는 문맥상 충분히 달라지게 표현할 겁니다. 근데 아무 말도 없이 그냥 LPLN이면 마이너리티 캐리어다라는 거 꼭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제 문제로 갑시다. 예제 문제가 뭐냐면 도너가 이 정도 들어가 있는 소재가 있고요. 그 안에 소스 캐리어인 홀의 라이프 타임이 1 마이크로초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이때 질문은 LP를 구해보세요라는 질문입니다. 조금 전에 배운 대로 LP를 구하려면 DP에다가 타우피를 하면 됩니다. 타우피는 문제에 주어져 있고요. DP만 구하면 되는데 DP를 안 줬는데 어떻게 풉니까? 도너를 줬네. 도핑을 주고 DP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도너를 아는데 D를 어떻게 구하지 생각해보면 떠올려야 되는 게 아인슈타인 관계식입니다. DP 나누기 UP는
항상 일정한 비율이다. KT 오버 퓨전. 뭐 온도에 대한 얘기 없었으면 이거 상온 300켈빈 잡으면 이게 0.016 볼트입니다. 그럼 요 위에 구하면 되는데 D를 구해야 되는데 뮤 모르잖아요. 어떻게 구해? 뮤 안 줬는데 문제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도핑을 알면 모빌리티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여기 여러분 책에는 나옵니다. 모빌리티와 NA 더하기 NT 요 커브에서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뮤 N이거든요. 읽으면 됩니다. 도너는 16승 줬고 옥셉타는 별말 없으니까 0이라고 하면 16승에서 값을 찾으면 뮤N이 나옵니다. 읽어보면 400 정도 아니, 뮤피를 읽어야 돼. 어디 커브 이렇게 뮤피 커브 라인을 따라서 그림 읽으면 뮤피가 한 400 정도 나옵니다.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나누기 볼트 세컨드. 여기다가 400을 넣고 DP를 계산해서 계산한 DP를 여기다 넣고 1 마이크로를 곱해서 루트를 딱 씌워주면 답이 나옵니다. 답이 얼마냐면 30 마이크로미터 정도 나옵니다. 3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 센티미터 나올 겁니다. 단위가 다 센티미터라서 답을 구하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3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 30 마이크로미터 정도입니다. 이제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도너를 16등 주입한 N형 반도체가 있는데 뭐 옆에 아마 P형을 붙였겠죠. 그래서 뭐 플러스 전압을 가해서 홀을 이 안으로 주입시켰습니다. 이 홀이 N형 반도체 안에서 얼마나 죽지 않고 평균적으로 이동할까? 30 마이크로미터는 살아서 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도핑의 양을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도핑이 올라가면 그쪽으로 가니까 모빌리티는 떨어지겠죠. 모빌리티가 떨어지면 디퓨시비티도 떨어지겠죠. 비율은 일정해야 되니까 디퓨시비티가 떨어지면 디퓨전 랭스는 짧아집니다. 도핑이 많아지면 여기 전자가 이 정도 있다가 더 많아져. 도핑을 더 진하게. 훨씬 많이 전자를 여기다 놔두면 홀이 많이 가겠어요? 작게 가겠어요? 직관적으로 봐도 빨리빨리 재결합 되게 좀 덜 가겠죠? 그래서 디퓨전 랭스가 줄어들게 짧아지게 될 겁니다. 됐고, 그 다음 컨셉으로 갑시다. 이번 렉처 강의 노트에서 이제 마지막 컨셉인데요. 퍼즐 펄미 레벨이라는 컨셉입니다. 이건 앞에서는 페르미 레벨은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퍼자이가 붙어 있으면 이거 퍼자이의 영어 의미가요. 뭐뭐에 준하는 그것과 비슷한 나쁜 부정적인 의미를 담으면 가짜 이런 뜻입니다. 사기치는 거죠. 진짜가 아닌데 가짜죠. 네. 그러면 이 커자이의 의미를 이제 한국말로 번역한 게 이제 의사. 이 의사는 닥터의 의사가 아닙니다. 그 모조품이라는 뜻입니다. 의사 뭐 해서 페르미 레벨 뭐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은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이제 문해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읽으면 야 페르미 레벨이 의사 선생님이 돼서 아픈 환자를 고쳐줘? 이러면 이제 큰일 납니다. 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원소로 된 책을 보라는 이유가 그런 의미입니다. 번역하는 과정에서 한자어로 많이 번역이 되다 보니까 한국말로만 써놓으면 뭔 말인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자, 커자의 의미 설명했습니다. 페르미 레벨에 준하는 컨셉입니다. 왜 이런 걸 왜 갑자기 배워요? 어디다 쓰려고? 근데 여기 또 복수형이네? 페르미 레벨은 한 개인데 커자의 페르미 레벨은 뭐 한 두 개 이상인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어떤 데 쓰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보면 델타 N과 델타 P가 0이 아니래요. 즉 평형 상태가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액세스 컨센트레이션들이 0이 아닌 값으로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이 액세스 뭐예요? 평형이 아닐 때 전자와 홀의 농도의 곱은 ni 스퀘어가 나올 수 없죠. 평형일 때 이 매스 액션론은 성립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n not p not은 ni 제곱이다라고 말을 내가 바꾸어서 하기 시작했었죠. 자, 그럼 이런 평형이 깨진 상태일 때마다 whenever 그럴 때마다 이 np는 ni 제곱이 아니니 그러면은 앞에서 챕터 2에서 공부한 이 식 있죠. 9구단 6단 이거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챕터 2는 모든 게 다 평형이거든요. 이거 되게 좋은 식인 것 같은데 농도만 알면 페르미 레벨이 어디에 있고 페르미 레벨 위치가 미드갭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만 알면 그 에너지 차를 알면 농도도 얼마인지 알고 이걸 가지고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에서 ECV를 그리면 페르미 레벨이 어디 있느냐를 가지고 요 위치만 가지고도 요 소재의 농도가 얼마인지 다 알아내고 정말 멋진 이퀘이션이었는데 이거 못 쓰는 거 아닙니까? 너무 아쉬워서 나온 개념입니다. 쓸 수 있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However, 우리 계속 유지하고 싶어요. 보존하고 싶어요.
아래에 있는 이 구단 6단으로 빠르게 페르미 레벨의 위치와 전자나 홀의 농도를 교환해서 계산할 수 있게 하는 이 릴레이션을 유지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뒤에 두 번째 꼭지에 나옵니다. 결국은 이 구구단 6단 나타내는 식을 한번 곱해보세요. 곱하면 결국 EF, EF 사라지고 NI 제곱만 남아요. 결국 의미하는 거는 MP는 NI 제곱이 뭐 나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나오게 하도록 그렇다고 지금 평형이 깨졌는데 EF를 쓸 수도 없고 평형은 깨졌는데 EF처럼 쓰면 안 되냐 해서 그 가짜 페르미 레벨이 나와요. 그걸 이제 사람들이 이 대문자 E 대신에 대문자 F로 바꾸고요. 이제 P형이냐 N형이냐에 따라 FN, FP로 해서 두 가지의 페르미 레벨을 가지고 옵니다. 또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미리 잠깐 예고를 하면 P형과 N형을 붙여놓은 다음에 양단에 전압차를 주면 평형이 깨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 P형과 N형을 각각 뜯어내서 여기 P형 있어요, 여기 N형 있어요 하고 실험 테이블 위에 이렇게 가만히 놔두고요. 불도 끄고 아무것도 없는 암흑 상태에 가만히 놔두면 네, 우리가 배웠던 이 이케이션 맞아요. 9단, 6단 쓰면 돼. 근데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반도체 부품들은 P형, N형 붙여가지고 심지어 전압도 가해서 평형이 다 깨져요. 그럴 때 이 P형 안에 있는 페르미 레벨은 뭐라고 쓸 겁니까? FP라고 하자고요. 여기 N형도 페르미 레벨인데 이거 뭐라고 할 거예요? 그냥 FN이라고 합시다. 라는 겁니다. 그래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쿼자이라고 이름 붙인 거 아닙니까? 라는 논리입니다. 자, 그래서 PN 접합을 만들었을 때 양단의 전압차를 좀 주게 되면 P형도 고유한 페르미 레벨 에너지를 가지고 N형도 고유한 페르미 에너지 레벨을 가집니다. 이거를 좀 빗대어 잘 이해하라고 내가 가지고 오는 비유하는 설명이 이겁니다. 이게 물컵이 하나 있어요. 전자가 채워져 있고 위는 비어 있어요. 비어 있고 채워져 있어요. 물 입자를 전자라고 본다면 비어 있는 건 홀입니다. 전자와 홀이 잘 담겨져 있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반도체 재료를 컵에다 비유한 겁니다. 이 중에서 컵 내부에서 전자 물 입자가 들어가서 앉을 수 있는 에너지 스테이트들은 컵 바닥면부터 컵의 가장 상층부까지 아무 때나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밑에서부터 물은 채워져서 중력 때문이겠지만 이렇게 딱 물 높이를 만들어 줍니다. 이때 이 컵이라고 하는 것의 페르미 레벨의 의미가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50%인지죠. 이 물컵 안에서 물 입자가 발견될 확률이 50%인 지점은 바로 이 수면입니다. 바로 이 물 높이를 나타내는 이 지점이죠. 근데 여기다가 이 평형이면 페르미 레벨은 단 하나입니다. 물컵을 식탁에 올려놓고 물 따로 놓고 가만히 놔두고 불 끄고 다 끄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물 높이는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기다가 에너지를 가하는 순간, 즉 PN 접합에다가 양단의 전압을 가해서 P형과 N형 사이의 평형을 깨게 되는 거죠. 물컵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는 물컵에다가 내가 에너지를 가할 겁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최현우와 같은 멋진 마술사가요. 손으로 착 물을 눌러요. 물이 쫙 내려가요. 이렇게 반대편에 물이 올라가. 이 멋진 일이 일어난다라고 상상합시다. 마술이니까. 자, 그런 경우에 원 시스템이죠. 하지만 내부에는 물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 50%인 지점은 왼편은 한 요 정도 되고요. FP라고 할게요. 오른쪽은 뭐요 정도 좀 더 높아요. FN이에요. 서로 달라요. 평형이 깨졌으니까 내가 에너지를 손으로 지그시 물을 눌렀잖아요. 물론 지그시 물을 누르면 이렇게 예쁘게 물이 갈라지진 않겠지만 갈라졌다라고 상상을 하자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에 왼편에 있는 영역이랑 오른편에 있는 영역에 어, 페르미 레벨을 이렇게 FP, FN이라고 각각 정의하자는 겁니다. 그럼 됩니까? 평형이 깨졌는데 어디 페르미 레벨을 정의합니까? 물리적으로 틀린 얘기잖아요. 알아요. 틀렸다고. 그래서 퍼자이 페르미 레벨이라고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P형과 N형을 붙여서 전자부품 만드는 걸 공부할 거라서 두 개의 퍼자이 페르미 레벨을 도입할 겁니다. N형 쪽에 FN, P형 쪽에 FP. 자, 그러면 이 아름다운 이식 9구단 6단에서 이 EF 자리에 그냥 N형이니까 FN 넣고
P형이니까 그 원래 EF인데 그냥 FP를 넣어서 그 이퀘이션의 폼,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앞으로 계속 써먹을 겁니다. 그럼 PN 다이오드를 만들었을 때 여기에 페르미 레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즉 FP 의사 페르미 레벨을 구하면 P형 반도체 안에 여기 홀의 농도 P죠. 이제 서브스크립트 물질을 나타낸다 했죠. PP를 구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런데 써먹을 겁니다. NP도 구하겠네요. 네, 써먹을 겁니다. 그런데 써먹으려고 이 쿼zel 펄미 레벨을 그대로 가지고 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전 문제에 나옵니다. 네, 그 배운 거 가지고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했는데 어떤 실리콘 샘플이 하나 있는데 도너를 이만큼 넣었어요. 그리고 외부에 자극이 들어왔으니까 델타 N과 델타 P가 0이 아닌 값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값이 무려 이 정도라고 합니다. 일렉트론 홀이 짝으로 발생됐으니까 같다라는 걸 줬습니다. 문제 좀 더 책에 읽어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첫 번째 서브 퀘스천입니다. P와 N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이 P, not, N, not을 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P와 N입니다. 평형이 깨졌을 때 저 실리콘 샘플 재료 안에 홀은 얼마나 들어있고 전자는 얼마나 들어있느냐를 물어봅니다. 문제 자체가 도너 ND라고 했으니까 이거 N타입 실리콘 소재인 거는 명확합니다.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N을 물어보고 P를 물어봤는데 N을 찾으려면 일단 내가 아는 정보가 델타 N이니까 아마 이거 평형에서 얼마나 올라갔느냐 얘만 알면 되겠네. 그럼 평형일 때 얼마지? 부터 계산을 하면 이 도너만 넣었으니까 도너가 풀리 아이오나이제이션 되어서 10의 17승만큼 있을 거고 그럼 매스 액션 롤을 써서 N not과 P not의 곱은 Ni 스퀘어가 되고 이거 뭐 별말 없으니까 상온 300 대빈해서 실리콘이니까 10의 10승 제곱 넣고 여기 10의 17승 넣으면 10의 3승 됐네. 찾았습니다. 그럼 여기 델타에는 아까 10의 14승이라 했고 N낫은 10의 17승이니까 더하면 10의 17승입니다. 뭐 그냥 N낫입니다. 오, 전자의 농도는 평형일 때나 평형이 아닐 때나 같네요. 이거 로레벨 인젝션인가 보다. 이런 상상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P를 물었습니다. 평형이 깨졌을 때 똑같이 델타 P에다가 P낫 구하면 됩니다. 델타 P는 10의 14승 뒀고 P낫은 10의 3승입니다. 이번에 10의 14승이죠. 이거는 누가 봐도 P낫보다 월등히 큽니다. 이게 10의 3승이니까. 평형 아닐 때 홀 농도는 14승까지 올라갔는데 평형일 때는 꼬작 3승이네. 어마어마한 변화를 경험했죠. 어디서요? N형 반도체 안에 소수 캐리어인 홀의 농도가 어마무시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다수 캐리어인 전자의 농도는 평형이나 평형 아닐 때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평형 변화가 있잖아요라고 굳이 묻는다면 얼마야? 1000분의 1. 네. 원래 전자 1000개 있는데 1001개 된 거예요. 그 정도면 그냥 없다라고 해도 될 겁니다. 내 주머니에 1000원 있는데 1원 잔돈이 없어서 못 주지 줘도 아깝지 않을 겁니다. 그 돈이 그 돈이니까. 자, 그러면 이거 1번 문제 풀었고 2번으로 갑시다. NP 파덕을 물었는데 곱하면 되니까 뭐 N과 P 곱하라고 했으니까 N not P not 곱하라는 거 아닙니다. 네. NP를 물었어요. 위에 풀었잖아. N은 10의 17승이고 P는 10의 14승 곱하면 10의 31승 이렇게 정답입니다. 뭐 당연히 단위는 표시하세요. 그 다음 이제 쿼자이 펄미 레벨로 갈 겁니다. 그러면 이 N형 반도체 실리콘 샘플 하나가 있는데 뭐 어떻게 생겼는지 문제에서 주진 않았지만 그냥 육면체라고 합시다. 이거 뭐 N형 실리콘 소자가 하나 있는데 이 샘플 안에 뭐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자극이 들어와서 델타 N과 델타 P가 막 생겼단 말이에요. 같은 양으로 일렉트론 홀페어가 생겼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했을 때 이 X 방향을 따라서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EV, EC, X 방향을 따라 그리면 평형이면 자신 있게 그리면 돼요. 이거 여기 EF 딱 해가지고 그래 이거 7승 76 42 0.42 일렉트론 딱 답이에요. 이게 문제는 평형이 깨졌을 때 요 N형 실리콘 보자 샘플의 X 방향을 따라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세요 하면 이게 이제 고민이에요. X 방향을 따라 그림을 그리려고 평형이 아, 전자도 많고 홀도 많아졌는데 이거 어떻게 그리지? EF를 어떻게 그리지? 요게 이제 그 하나의 물컵인데 아까 그 마술초처럼 물높이가 이렇게 하나 있다가 외부에 힘을 가해서 이렇게 물높이가 뒤집어질 거죠. 그거를 같이 그려보면 요런 물높이가 됐다는 거죠.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에너지를. 그 밴드 다이어그램도 여기도
쪽으로 뭔가를 그려야 되는데 물높이를 두 개를 그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리지? 그래서 나오는 게 아까 배운 커자의 페르미 레벨 FN과 FP를 같이 하나의 밴드 다이그램에 넣습니다. 그럼 이 FN하고 FP 위치가 어떻게 되는데요? 가운데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 대비 요 떨어진 정도가 어떻게 되는데요? 9단, 6단 그대로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아까 식 어디 갔습니까? FN 이렇게 써놓으니까 되게 어색한데 그냥 전자의 농도 N은 이 평형이 깨진 거예요. 이거 N not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N형 반도체라서 사실은 뭐 별 차이가 없이 같았죠. 그러니까 N만 놓고 보면 N은 Ni 엑스포넨셜 Fn 허세 펠미 레벨입니다. 여기 EI 나누기 KT 이거 쓰면 됩니다. 근데 이 전자의 농도가 사실은 평형이랑 같고 그게 17승이었죠. 7승이니까 얘는 떨어진 정도 7642. 0.42네. 잠깐만. 진짜 페르미 레벨도 0.42였는데. 코자이 페르미 레벨도 0.42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기 EF라고 써도 되겠네. 굳이 쓰면 안 되지만.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전자의 농도, 다수 캐리어의 농도는 변화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제 이번에는 소스 캐리어 홀의 커셀 펄미 레벨을 찾아보면 이것도 식을 저렇게 바꿔놓으니까 되게 헷갈리긴 한데 그냥 이렇게 씁시다. 그러면 홀 농도는 아까 앞에서 14등이 됐네. 그러면 요 떨어진 정도는 4승이니까 4, 6, 24. 0.24 정도. 뭐좀 스케일이 안 맞게 그리긴 했지만 좀 잘 그려볼게요. EC, EV가 있고 가운데 EI가 있으면 그만큼이 FN이고요. 그만큼이 FP가 되겠죠. 이거는 0.42, 그만큼은 0.24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극적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EC, 이렇게 EF가 있으면 이거는 평형일 때고 얘는 안평형 말이 이상하긴 한데 평형이 아니라는 뜻이 이렇게 바뀌면서 밴드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변형된 겁니다. 이때 EF가요 이렇게, 이렇게 분화된 겁니다. 스플릿된 겁니다. 쪼개져서 네, 분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 페르미 레벨은 전자의 농도를 지칭하는 지표로서 인디케이터라고 하죠. 지표로서 페르미 레벨을 나타내고 이 FP는 홀의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안평형일 때 홀 농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이거 가짜라니까요. 커자예요. 커자의 페르미 레벨인데 하지만 우리가 배웠던 아름다운 9구단 6단식을 이용해서 평형이 깨지더라도 N형 반도체 안에 홀의 농도와 전자의 농도를 나타내는 훌륭한 인디케이터로서 척도로서 커자의 페르미 레벨을 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밴드 다이어그램이 왼편의 평형일 때의 모습과 안평형일 때의 모습에 이렇게 스플릿되어 가는 페르미 레벨이 쪼개져 가는 것들을 도식화한 겁니다. 이 정도로 해서 이번 요 렉처 노트에 들어갈 얘기들도 마무리하겠습니다.